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90년대생을 위한 추억 월드컵 123명의 후보 중 32강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아무도 안 보고 계시더라도 혼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이거 아파치 이름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거 원래 아폴로 아니에요? 아폴로? 아파치는 처음 들어봐요. 그리고 과일 사탕 같은 경우는 제 기억이 맞다면 가성비가 별로 안 좋았어. 그러니까 제가 흔히 기억하는 그 혓바닥 파래지는 페인트 사탕이라던가 혹은 뭐 혓바닥 그 따갑게 만드는 약간 소다가 들어있는 탄산 같은 그 맥주 맛 사탕, 맥주 모양 사탕 그런 거보다 100원이 더 비쌌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래서 과일 사탕은 좀 별로 안 먹어봤던 것 같고 이 아파치 같은 경우는 아폴로 짭이죠. 딱 봐도. 근데 제가 봤을 때 아폴로는 좀 그 신맛이 강한 그러니까 소다에 그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아폴로라면 아파치는 이거 딱 봐도 초코 맛이랑 이 좀 뭐라 그래야 돼 좀 달달한 맛이 주가 되는 것 같죠. 근데 추억 월드컵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제 맛있어 보이는 걸 뽑는 게 아니라 이게 더 대세였다. 이런 걸 뽑는 거기 때문에 왼쪽 과일 사탕. 이건 그래도 좀 많이 봤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아파치는 좀 본 적이 드물다. 그래서 왼쪽 과일 사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끄리. 그리고 바탕화면 부수 게임. 이걸 둘 다 해봤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설명을 안 했는데 저는 이제 91년생이고 웬만한 주류 픽들은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인싸도 아니었지만 엄청나게 아싸도 아니었고 해서 웬만한 주류 문화는 다 해봤다. 지금 오늘 90년대생을 위한 추억 월드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뭔가 파급력이 컸던 거 위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오래 갔던 거거나 파급력이 크거나 했던 거. 미끄리 같은 경우는 이거가 그 뭐냐면은 요새로 치면 이제 슬라임 맞나? 만지는 감촉놀이 하는 거 있잖아요. 슬라임 맞죠? 그 슬라임이 그때 당시에는 제 기억이 맞다면 있긴 있었어. 만득이라던가 그런 느낌으로 몇 개 있었는데 미끄리는 뭐냐면은 촉감놀이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봉지를 묶은 거거든요. 액체 잘 안 끊어지는 봉지를. 근데 여기 안에 손가락 하나를 넣을 수 있게 만들어서 되게 만지작 놀기에 좋았던 그런 물품이었는데 장난감이죠 일종의. 근데 이거 좀 터지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죠? 오른쪽 게임 같은 경우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윈도우 95부터 시작해서 윈도우 97, 98 막 이런 게 쭉 있었는데 그때 한창 이제 바탕화면을 고정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요 락핸디, 나이프, 뭐 아이스건 막 이렇게 해서 부수는 건데 사실은 제가 이 미끄리 시대로 기준을 잡아보면 대략 한 초등학교 때거든요. 제 91년생 기준. 그때는 그 특히 저학년 때는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진 않았어요. 보급된 뭐 가정에 뭐 두 가정이 있으면 한 대 정도? 그래서 컴퓨터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또 밑그리를 또 많이 애들이 하진 않았어. 근데 이거는 우리는 지금으로 치면 다이소가 문방구였어요 학교 앞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등하굣길에 문방구를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많이 봤다. 근데 바탕화면 부수기 게임은 사실 진짜 잠깐 핫했다가 떨어진 경향이 있다면 밑그리는 그래도 좀 오래 롱런했다. 예, 적어도 2년 3년 이상 롱런한 장난감이다. 그래서 저는 밑그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박. 이거 제가 할 얘기가 있어요. 이 종이 뽑기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에 보시는데 그대로죠. 그래서 저기 특히 이 가운데 녹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떼서 하면은 그 문방구 상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다니던 문방구에는 이걸 사장님이 수제작 해가지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상품들이 너무 퀄이 안 좋았고 그랬던 기억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내 동심을 많이 파괴했다. 그러니까 좋은 게 많이 안 나왔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른이 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재고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길에서 나눠주는 치킨은 이제 치킨집 오픈하면
치킨을 종종 이렇게 나눠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딱 이런 베이크드 치킨이라 그래야 되나? 스모크 치킨? 이런 거를 좀 위주로 돌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아쉽게도 어린 저에게는 잘 안 줬다. 왜냐? 딱 봐도 구매력이 없어 보이니까. 그죠? 그래도 한 중고생 이상들한테만 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제가 중고생 됐을 때는 이런 걸 잘 안 돌렸죠. 그래서 이제 종이뽑기를 더 많이 해봤는데, 종이뽑기는 사실 이거 좀 스테디셀러였어요. 이거 이런 거 할 나이가 제가 봤을 때 초등학생인데,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부터 나왔거든요, 이게. 근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이게 좀 유행을 했다. 유행 아닌 유행. 그러니까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다. 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 가차를 알려줬다는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왼쪽이 좀 더 파급력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더 기억에 많이 남지 않나. 근데 길에서 나눠준 치킨은 그 어린 나이에 먹기에 너무 맛있었지만 그 초등학생한테까지 잘 이렇게 선뜻 주진 않았다. 그러니까 물론 먹어본 기억은 있는데 이렇게 막 기분 좋게 받았던 기억은 아니에요. 그냥 막 떼써가지고 받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 제 기억이 맞다면. 그래서 왼쪽 종이 뽑기가 좀 더 파급력이 있었다. 자, 다음 얼린 요구르트 대 콜팝. 이거 얼린 요구르트는 요새는 이제 아이스크림이 선택지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선택지가 엄청 많지는 않았어요. 제 어렸을 때는. 그리고 일단 요구르트가 굉장히 저렴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거 요구르트 대량으로 사놓고 이렇게 얼려 먹으면 되게 별미였어요. 그리고 이거 먹다가 혓바닥 혹은 입술 이런 데에 상처도 나고. 그래서 어쨌든 자주 먹었다. 그리고 이거는 좀 근본이 없는 게 이 지금 입구 쪽을 땄거든요. 근데 보통 이 뒷구녕을 따서 먹는 게 약간 좀 우리 동네는 정배였어요. 지금도 저는 종종 얼려 먹어요. 되게 별미예요, 별미. 그리고 이 요구르트가 그냥 원샷 때리면 그냥 한 번에 꿀꺽 먹잖아요. 근데 얼려 먹으면 이걸 좀 장기간으로 늘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뭐라 그래야지? 누릴 수 있는 게 많다. 자, 그리고 콜팝 같은 경우는요. 이거 콜팝 유행한 게 중학교 때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이 왼쪽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유행했고 오른쪽은 이제 제 기억이 맞다면 중학생 때부터 좀 유행을 시작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 지금 위에는 이 치킨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치킨은 아니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 이 가공 닭고기로 돼 있는 저 분량의 맛이고 그 밑에 이제 콜라가 깔려 있는 개념인데 이게 좀 제 어린 나이에 먹기에는 조금 비쌌다. 그래서 많이 먹진 못하고 그때 제 기억이 맞다 막 2,000원 막 이랬던 것 같아요. 1,500원, 2,000원. 그 정도면 사실 컵볶이가 500원 하던 시대였는데 꽤 많이 비싼 아이템이죠. 그래서 자주 먹진 않았습니다. 이거를. 자주 먹진 않았고 근데 맛은 있었다. 지금 먹어도 맛은 있다. 그래도 뭐라 그래 간질간질한 걸 골라보자면 얼린 요구르트가 더 자주 먹었고 어렸을 때 추억이 생각나는 맛이고요. 콜밥 같은 경우는 저보다 좀 밑에 세대 그러니까 한 93, 94, 95년생 이후부터가 좀 더 주류픽일 것 같은데 이것도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은데 얼린 요구르트가 워낙 제 기억에 강렬하게 남아있고 저희 엄마 아빠가 되게 많이 줬던 기억이 났기 때문에 얼린 요구르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이오 후르츠. 아, 기억난다. 기억나요. 그리고 미르가온 장난감은 이 요요 같은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미르가온 장난감은 안 해봤어요. 그리고 바이오 후르츠 이거는 지금으로 치면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으로 치면 마이쮸 같은 개념이에요. 네, 마이쮸. 이게 지금 초록색만 골라 먹었다 인정 써져 있는데 실제로 초록색이 제일 맛있었던 기억이 나요. 분홍색도 괜찮았고 그리고 이거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 노마 골드라고 있었는데 바이오 후르츠는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이제 좀 중간 계층 친구들이 꺼내주던 사탕이고 추인 캔디죠. 그리고 좀 잘 사는 집 가면 노마 골드 줬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희 집은 부모님들이 군것질을 잘 못하게 해가지고 이런 걸 절대 안 사줬어요. 그냥 사주긴 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때 권총으로 쏘는 그 알사탕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권총 모양인데 이걸 한 발 쏘면은
그 동그란 진짜 구슬만한 비비탄총만한 그 사탕이 나와요. 캔디가. 근데 그게 한 막 1,000원, 2,000원 좀 그때 당시 비쌌어요. 그게 팔았는데 저희 집에 막 엄청 못 사는 것도 아닌데 엄마가 절대 안 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막 때를 쓰다가 절대 안 사주니까 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자해를 했습니다. 진짜 그래 지금 생각하면 엄청 불효인데 자해를 해서 손가락을 커터칼로 빼서 근데 피가 안 나오더라고요. 살살 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거지로 한 방울을 내서 그렇게 지문을 탁 지장을 찍어서 문 밖에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형한테 시켜가지고 형이 있었거든요. 형이 사왔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저는 딸을 키우지만 아들은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것 같아. 물론 딸도 그럴 여지가 있지만 그리고 저도 좀 못됐던 게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해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으면 안 됐는데 참 어렸죠. 근데 여튼 그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제가 그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뱄었는데 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 3번 베어가지고 겨우 한 방울 내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 다음 날인가? 그때부터 이 3갈래로 찢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 상처가 손가락에. 그래서 진짜 그 다음 날부터 너무 아파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그 꽁꽁 그 반창고를 하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여튼 왼쪽엔 그런 사연이 있는 그런 몽글몽글한 느낌인데 오른쪽은 사실 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그렇게 막 히트하진 않았다 해서 왼쪽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 아직도 기억나. 일단은 이거 무조건 피카츄 배구 게임이거든요. 근데 오른쪽 매직키드 마수리 목걸이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게 있어요. 이거 저 초등학교 6학년 때예요. 매직키드 마수리가 제 기억이 왔던 초등학교 6학년 혹은 뭐 초등학교 5학년 이럴 때인데 한번 쳐볼게요. 거의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맞네. 이게 좀 어두운 내용이 종종 있었어요. 매직키드 마수리가 어두운 내용이 있고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 이 마페 아저씨. 이 사람이 이러면서 저 펜던트를 흔드는 게 시그니처였거든요. 아직도 기억나. 그게 기억나고 그리고 이 친구가 그 주인공 그 마수리 이 친구가 지금은 이제 연예인 활동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랑 동갑이에요. 이분이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되게 우리 학교에 매직키드 마수리가 있는데 뭐 걔 소문이 어떻더라 막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근데 이거는 뭐 저도 통해서 들은 거고 그리고 좀 불쌍하다고 막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관심을 많이 받아서. 여튼 길이 샜는데 이게 매직키드 마술이가 저한테는 되게 많은 추억이 남아있다. 근데 피카츄 배구 게임은 여러분 이게 우리 초등학교 때는 컴퓨터실이 있었잖아요. 컴퓨터 수업도 있고 그때 무조건 다 했어요. 진짜 교탁 안에 컴퓨터가 항상 있었거든요. 선생님들 자료 보라고. 그걸로 쉬는 시간에 좀 이 피카츄 배구 게임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피카츄 배구 게임은 지금도 즐기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되게 재밌게 했고 사실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피카츄 배구 게임은 너무 세가지고 오른쪽 가고 싶어요. 매직키드 마수리가 좀 그 어렸을 때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보던 기억이 나가지고 파급력에서 피카츄 배구 게임을 능가하는 건 사실 찾기 어려웠다. 도너츠 꼬감 그리고 삼거리 캔디. 죄송한데 도너츠 꼬감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삼거리 캔디는 이것도 스테디셀러죠. 저 이거 최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 중학교 2, 3학년 때까지도 봤어요. 이거 불량식품인데 맛이 약간씩 다르고요. 컨셉이 뭐냐면은 이 빨강색, 노란색, 초록색, 파랑색 캔디가 있어요. 근데 이게 파랑색 캔디가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애 있으면 파란색 주고 좀 싫어하는 애 있으면 빨간색 주고 이게 초록색이 그 다음 맛있고 노란색이 그 다음 맛있고 빨간색이 그 다음 맛있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거 100원이고 그래서 이것도 가성비 좋은 불량식품으로 되게 유명세를 떨쳤고 오래갔다 롱런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추후에 더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구동성 대 요요. 이구동성 이거 맛있어요. 이거는 지금 먹어도 맥주 안주로 좀 괜찮은 픽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요요. 요요는 있잖아요. 땅강아지 아세요? 땅강아지. 요요의 땅강아지? 땅강아지 하려고 제가 이거를 진짜 한 수백 번 연습했는데 저만 못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제가 운동신경이 좀 없나 봐요. 이런 손으로 하는 거에. 땅강아 요요를 싫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막 동네에서 형들이 이거 그래서 절 볼 때마다 요요를 놀렸어요. 야, 너 요요 못하잖아 이러면서. 그리고 그 형들이 좀 우리는 어렸을 때 좀 못됐어요, 형들이. 그래서 형들이 요요로 때리고 막 그랬어요. 요요로 이렇게 씩 날리다가 막 손으로 올렸다가 나한테 던져가지고 막 얼굴에 때리고 그래서 막 눈탱이 밤탱이 되고 그래서 우리 형한테 일렀더니 우리 형은 또 그 형 친한 친구여서 우리 형도 한마디도 못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구동성 이것도 롱런 했죠. 이거 약간 피자 향이 나는데 지금으로 치면 약간 프리첼? 예, 그 맛이랑 되게 똑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피자 향, 약간 토마토 향을 살짝 섞은 느낌인데 맛있죠. 근데 이건 누가 이겨도 그렇진 않은데 이 시대를 풍미했다 느낌은 이구동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스테디셀러 느낌이고 요요는 임팩트가 엄청 셌죠. 이게 왜 유행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한 초등학교 3학년 이때 한번 팍 유행하고 한 3, 4개월 있다가 좀 죽고 그러다 6학년 때 팍 유행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요요 같은 경우는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문구점 카르텔이 있어가지고 문구점에서 그러니까 동네 문구점끼리 야 이번에 이것 좀 밀어 DP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밀어보자 해가지고 유행을 시키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문구점에서 요요를 좀 앞에 놔두면 딴 데로 다 요요가 앞에 있어. 이게 문구점에서 담합을 한 건지 아니면 뭐 장난감 그 유통하는 데서 담합을 한 건지 혹은 뭐 장난감 회사에서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이제 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요 고향만두 대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책. 이 고향만두가 그냥 우리가 지금 먹는 고향만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게임 얘기하는 거. 플래시 게임.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막 그 찔러맨 막 이런 뭐 바이오맨 뭐 박주영 키우기 이순신 뭐 키우기 이런 거에 플래시 게임이 되게 유행을 많이 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향만두인데 저도 이거 기억은 나거든요. 근데 이거 좀 재미는 없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런 거 안 하고 저는 박주영 키우기나 이순신 막 아니면 찔러맨인가 그때 막 그 점프해가지고 플래시 게임으로 칙칙칙 찌르는 게 있었는데 막 캐릭터 골라가지고 바이오맨인가 저는 이거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는 이게 진짜 명작이에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저희 집에도 이거 샀었거든요. 이거 대충 한 그 트로이 전쟁 그러니까 아킬레우스 나오고 이런 것까지는 안 본 친구가 없을 정도로 되게 유행을 했었고 막 그리고 이게 무흐한 장면도 나와요. 막 아프로디테가 뭐 나체로 있는다던가 그런 게 어렸을 때 그 뭐라 그래야 돼? 그 도파민 이런 게 미쳤어요. 그리고 그림체도 좀 되게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나오기 쉽지 않은 그 획기적인 뭐라 그래야 돼? 선이 되게 예쁜 그림체를 구사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도 되게 임팩트 있는 걸로 초반부에 잘 만들었고 해서 이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제가 봤을 때는 되게 고점일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결과를 봐도 그리스 로마 신화는 최소 상위 한 탑 20위 안에 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펜도리 대 네모 스낵. 이게 안타깝게도 펜도리는 기억이 나요. 이거 먹었었어. 저 좋아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지금은 이게 좀 많잖아요. 뽀로로 이런 거 제가 딸을 키우기 때문에 알거든요. 이런 게 되게 보급이 잘 돼 있어요. 뽀로로 말고도 뭐 노브랜드 보리차도 이렇게 나오고 애기들 위해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저 때 당시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게 많이 보급이 안 됐어요. 이 주둥이가 이렇게 톡 해가지고 쪽쪽 빨아먹는 게. 근데 이게 아마 헬로 펜도리가 초창기일 거예요. 저 쪽쪽 먹는 거. 그래서 되게 엄마한테 맨날 사달라고 쫄랐던 음료수 중에 하나고요. 오른쪽은 잘 모르겠어요. 저 그래도 대중픽은 좀 많이 알거든요. 근데 오른쪽은 좀 모르겠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왼쪽으로 갈게요. 펜도리는 그래도 그
깜찍이 소다 아세요? 막 약간 그런 것처럼 한때 원히트를 빵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왼쪽이 낫다. 아, 콤팡. 콤팡 알죠? 콤팡은 제 기억이 맞다면은 옥수수 과자예요. 그리고 와다닥은 이거 뭐냐면은 그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지는 모르겠어. 똑같은 제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안에 사탕이 들어 있고요. 밑에 그 캔디팝 같은 그 터지는 캔디가 이렇게 토핑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사탕을 한 입 빨고 토핑을 찍어서 그 튀는 재미와 단맛을 즐길 수 있는. 근데 콤팡은 이게 아닌 거. 이 표지가 아니야.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만약 이 표지가 맞다면 좀 아쉬운 거예요. 이거 약간 좀 옥수수 과자잖아요. 그죠? 그 네모난 거. 근데 잘 모르겠다. 근데 오른쪽은 정확히 기억이 남는다는 면에서 그 와다닥이라는 캔디는 좀 더 임팩트가 있었고 기억이 남는다. 근데 콤팡은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남는다 해서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러버 대 포포. 아, 여러분, 그거네. 플러버가 그거예요. 아까 전에 말했던 슬라임이에요. 슬라임, 맞아, 맞아. 아까 전에 그 물풍선, 그 만드기인가? 그 이름 뭐였죠? 그 물풍선에 내가 촉감놀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은 그, 그 슬라임인데요. 이게 지금 슬라임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 좀 더 웻해요. 그리고 좀 더 냄새가 고약해. 그러니까 지금 요새는 막 냄새가 많이 좋잖아요. 그리고 무해하고 인체. 근데 이때 당시에는 화학 냄새 특유의 뭐라 그래야 돼? 되게 화학 냄새가 났어요. 이거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되게 약간 중독성 있는 휘발유 같은 냄새가 났어요. 그 중독이 약간 되는 경향도 있었다. 그래서 많이 만지고 전 플러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이거 근데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없어져가지고 오래는 못했고 그래도 이것도 약간 좀 한 번 빵 터뜨리긴 했었다. 그리고 오른쪽 포포 이거는 이제 눅눅한 젤리 맛이죠. 포도 맛에. 근데 이거 맛있어요. 이거는 괜찮습니다. 이것도 나름 스테디셀러예요. 문방구에 가면은 한 최소한 3년 이상은 간 그런 불량식품 중에 하나다. 근데 이게 또 막 임팩트가 미쳤다 이건 아니고요. 약간 스테디셀러였고, 플러버는 저건 약간 임팩트가 있었죠. 한 3, 4개월 유행하고, 약간 도태되는 그런 느낌인데, 솔직히 임팩트는 플러버가 더 셌던 것 같지만, 그 기간도 너무 짧았고, 근데 그 냄새가 기억이 나, 저는. 그 플러버가. 포포는 제가 친구 거를 잠깐, 친구가 나눠줄 때는 종종 먹었는데, 제가 사서 먹은 기억은 없는데, 플러버는 이거 친구가 가지고 노는 거 너무 재밌어 보여서, 제가 직접 샀던 것 같아요. 요즘으로 치면 슬라임인데, 플러버가 좀 더 임팩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미니게임 천국. 이거는 이제 제 중학교 때 나왔고요. 화이트 엔젤 이거는 초콜릿이죠. 핸드폰 있는 친구면은 다 했어. 이거 미니게임 천국은 게임 카테고리가 많아서 이거를 점수를 획득해가지고 막 랭킹을 세우고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화이트 엔젤도 나름 히트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근데 이게 초등학교 고학년 때 막 즐겨 했었거든요. 엄마 칼라폰이 한 초등학교 3, 4학년 때쯤 나왔는데, 그러니까 IMF가 조금 꺾일 때쯤 나와가지고 그때 시대상이 또 추억이 되게 많이 남아요. 근데 화이트 엔젤은 이건 좀 주류 픽은 아니었다. 예. 그래서 미니게임 천국. 미니게임 천국은 친구들 다 했던 것 같아. 핸드폰 있는 친구들 다 하고 핸드폰 없던 친구들도 엄마 핸드폰으로 다 하는 그런 대세 게임이었다. 근데 이제 그때 다운로드 받을 때 데이터 나가면은 이제 엄마한테 엄청 혼나는. 예. 제 기억이 맞다면 한 번인가 제가 무게타라고 있어요. 무료 게임 타운이라고. 그걸 이제 엄마 걸로 하다가 뭘 잘못 눌러서 잠든 거야. 그러니까 뭘 하고 있는데 뭘 잘못 누른 상태로 잠든 거야. 그래서 지금은 사실 막 십몇만 원이 엄청 큰 돈은 아닌데 그때는 엄청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네이트인가 그걸 눌러놓고 잠들어서 이제 엄마한테 무척 혼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왼쪽 미니게임 천국. 미쳤지. 이거 리틀텐 지금도 있는 거 아세요? 저 최근에 먹었었는데
그러니까 단종된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랑 똑같은 게 지금 있어요. 그 아이스크림집 가면. 그래서 저 이거 사서 먹었어요 최근에. 이게 맛이 뭐냐면은 바닐라에 둘러싸여 있고 안에 이제 이제 액상이 들어있는 건데 지금은 생각해 보면은 별거 아닌 맛인데 이때는 왜 이렇게 맛있었는지 몰라. 애플맛 캔디도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사실 리틀텐이 좀 더 인지도가 있었고 약간 2,000원 여기 2,000원에 써져 있잖아요. 이게 좀 비쌌어요. 지금도 좀 비쌀걸요. 지금도 가보면 그 엑설런트 막 이런 거 파는 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리틀텐인지는 모르겠는데 똑같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옛날을 상징하는 그 나무 그 꼬치가 딱 봐도 요즘 느낌 아니죠. 그 옛날에 그 뭐라 그래야 돼 큼지막한 느낌. 그 향수를 그대로 감직하고 있다. 이 사진만 봐도 그 옛날 냄새가 난다. 근데 이 오른쪽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니, 먹어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 웅진초롱이 알지? 기억나. 근데 솔직히 맛까진 기억 안 나요. 근데 왼쪽 한컴 타자 연습 어렸을 때 수업을 가장해서 가장 재밌게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수업에서 제일 재밌던 게 뭐예요? 타자 빠르게 치는 거 내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 이거 할 때 그 컴퓨터 시간이 너무 좋았었어요. 왜냐? 배우는 건데 재밌잖아. 친구들이랑 경쟁도 하고. 예? 그리고 뭔가 성취감이 있어요. 이 한컴 타자 연습 안에 이걸 되게 잘 만들었어요. 이 게임 구조를. 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산성비라고 해서 이 비 내려오는 그 게임도 있고. 그러니까 교육인데 되게 재밌게 잘 만들었다는 점에서 엄청나게 지금도 되게 유익한 그런 시스템, 프로그램이지 않나. 한컴 이거는 우리 시대 사람이면 모를 수가 없어. 요즘은 이제 애들이 다 스마트폰을 많이 해가지고 타자도 잘 안 친대요.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도 잘 안 하고. 이 한컴 타자 연습은 그때만 느낄 수 있는 그 눅눅한 냄새, 그 컴퓨터실에 비 올 때 그 눅눅한 냄새, 그 냄새가 생각이 나네요. 근데 초롱이는 사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졸라맨 게임. 제가 아까 전에 플래시 게임 얘기했죠. 예, 플래시 게임 중에 졸라맨 게임은 이거는 사실 역작이에요. 어떻게 보면 플래시 게임의 그 뭐라 그래야 돼? 초창기 모델? 예. 그리고 이게 이름이 샤오샤오인가? 이 캐릭터 이름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든 거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 단순히 이렇게 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위로도 올라가고 막 되게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오락실 가면 횡 게임들 있잖아요. 이거를 너무 구현도 잘했고 횡 게임의 시스템을 그리고 타격감도 너무 잘 만들었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감성을 너무 잘 살렸어. 근데 그거에 대항하는 초코펜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딱 봐도 안 좋아해.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 그림 그리고 먹는 거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그죠? 근데 왼쪽은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플래시 게임의 한 그 장을 열었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역사적으로도 뛰어난 그런 컨텐츠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부터 16강이 시작됐는데요. 미끄리 대 바이오 후르츠. 이거는 솔직히 사람마다 각자의 추억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동네도 다 다르고. 근데 저는 솔직히 미끄리보다는 바이오 후르츠가 더 오래 가고 이 놀러 갔을 때 주는 그 냄새가 너무 기억에 남아요. 그런 몽글몽글한 감성 있어. 막 쟤네 집에 가면 바이오 후르츠인데 이거 초록색이 너무 맛있더라. 이런 기억이 남아요. 근데 맛도 지금 먹어도 맛있을 맛이에요. 뭐라 그래야 돼? 지금 추인 캔디의 지평을 열었다? 굳이 따지면은 마이쮸보다 좀 더 잘 없어지는, 잘 녹는 느낌이죠. 근데 왼쪽 밑그리도 임팩트가 굉장히 있던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이거 반에 한두 명씩은 꼭 갖고 놀았어요. 진짜 저도 갖고 놀았고 사달라고 쫄랐던 기억이 나. 근데 금방 터졌었던 기억도 나고. 근데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 후르츠가 좀 더 임팩트 있던 경험이 있지 않나. 펜도리 대 플러버. 둘 다 쟁쟁한데 이 펜도리는 아직도 기억나. 여기 지금 팬더 이 얼굴로 이렇게 각인돼 있고 플라스틱에. 플러버는 슬라임 계열인데 그 휘발유에 가까운 그 화학 냄새. 그 냄새가 있어요. 이거 특유의.
그래서 그게 되게 중독되게 만드는데 몸엔 좀 안 좋은 느낌이 드는 그런 냄새인데, 펜도리가 제 기억엔 좀 더 남는데 플러버가 이게 이름도 기억에 남는 거 보면은 사실 펜도린 이름은 기억 안 남았거든요. 이거 보고 알았지. 그래서 제 기억 속에는 내 뇌 속에는 플러버가 좀 더 각인돼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미니게임 천국이에요. 이거 미니게임 천국 4인가 5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는 계속 나올 수 있는데 그 뒤로는 좀 막 엄청 흥행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부터 막 영웅석이 막 이런 거 등장해서 그때부터 이제 너무 좋은 게임들이 많이 나와서 막 놈 이런 거. 근데 아직도 기억난다. 지금 이 게임에 나오는 이 빨간색 별 있죠. 이건 되게 고레벨 때 나오는 점수를 많이 주는 거고, 제 기억이 맞다면 노란색 별들이 좀 점수 좀 덜 주는 별들. 그래서 빨간색이면 되게 많이 줬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 점수를. 근데 과일 사탕? 이거는 사실 좀 약하죠. 미니게임 천국에 비해서. 이거 거의 결승전급인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 대 피카츄 배우 게임. 근데 이게 피카츄 배우 게임은 말이 안 돼. 이거 플래시 게임의 1황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20살 때까지 했었다니까 이거. 이거는 진짜 역작이에요. 피카츄 배우 게임은.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 이거 제 기억이 맞다면 저 성인 될 때까지 엄마가 갖고 있었어. 이게 그리고 이거 진짜 어려운데 이거는. 사실 시청자분들이 계시면 이거 좀 저의 그거를 자극하면서 결정이 났을 것 같은데, 친구들이랑 같이 했던 피카츄 배우 게임은 아직도 기억이 나. 그 쉬는 시간에 선생님들이 쓰는 컴퓨터에 그거 깔아가지고. 이게 둘 다 진짜 결승전급이라서 너무 어렵네. 16강부터 이렇게 만나면 어떡하나.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가 엄청 그 서사를 잘 쌓고요. 그 트로이 전쟁에서 그 포텐셜을 만개시키거든요. 아킬레우스 처음 등장했을 때 그 어찌나 멋있게 등장하고 아킬레우스 죽을 때 얼마나 슬퍼했던지. 근데 피카츄 배구 게임은 이거는 진짜 남자애들이라면 진짜 무조건 쉬는 시간에 같이 했던 그런 게임이거든요. 너무 어렵네. 이거는 여러분 시청자분들도 없고 하니까 그냥 제 촉대로 갈게요. 피카츄 배구 게임은 너무 사기라서 그리스 로마 신화로 가겠습니다. 요요 대 한컴 타자 연습. 그 요요는 진짜 이게 그 땅강아지 하면서 그 손 위에 올리는 친구들 있거든요. 막 이렇게 실뜨기처럼 해가지고. 그럼 그게 얼마나 부러웠었는지 몰라요. 근데 전 끝까지 못 해가지고 그런 거 막 실뜨기까지 하는 친구들은 진짜 인기가 짱이었어요. 그 동네에서 막 다 구경하러 가고. 그리고 한컴 타자 연습은 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이거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한컴 타자 연습은 잔잔하게 남아있다. 그리고 이 컴퓨터실의 그 눅눅한 냄새, 그리고 그 컴퓨터 선생님의 그 게임하고 있을 때 눈빛이 바뀌면 찝어냈던 그 느낌. 그래서 사실 이게 요요는 임팩트가 진짜 세고 한컴 타자 연습은 되게 길게 간 느낌이거든요. 그래도 이건 한컴 타자 연습이죠, 솔직히. 왜냐면 요요는 좀 유행을 많이 탔어요. 그래서 한때 유행하다 금방 죽고 막 이랬어요. 해서 한컴 타자 연습. 이것도 좀 어렵네. 진짜 다 어렵네. 와다닥 대 졸라맨 게임. 그러니까 우리가 횡 스크롤 게임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90년대 생들은. 그 중에서도 되게 발군, 초창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발군의 게임이었고, 그리고 우선 타격감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되게 게임이 라이트해서 금방금방 즐기기 좋았다. 근데 와다닥은 막 엄청나게 유행을 끌거나 그러진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종이 뽑기. 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에게 가차를 알려준, 오른쪽에 얼린 요구르트는 저만의 추억이 있는, 근데 이게 얼린 요구르트가 저한테는 좀 더 기억에 남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종이 뽑기를 뽑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얼린 요구르트 이거 이 입구 쪽부터 뜯었어. 근본이 없죠. 그리고 이거는 뒤부터 뜯어야 돼요. 이 뒷공무니부터. 그래서 저는 종이 뽑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한 거야 또. 이거는 삼거리 캔디인 게, 사실 리틀텐은 이거 비싸기도 하고 그 많았던 아이스크림 군 중에서 그렇게 임팩트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삼거리 캔디 어때요? 이거는 진짜 100원이에요. 100원. 가성비도 미쳤고 이
색깔로 누릴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아까 전에도 설명했지만 그 색깔별로 맛에 밸류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좀 싫어하는 친구는, 덜 친한 친구는 빨간색 주고, 나는 파란색 먹고, 좀 친한 친구는 초록색 주고, 약간 이런 걸로 다양한 컨텐츠를 누릴 수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삼거리 캔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죠. 그러니까 쫄라맨 게임이 아무리 되게 한 장을 열었다고 해도 이 우리 시대 때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도파민, 그 아킬레우스 첫 등장할 때 이런 거 도파민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 최초의 야한 컨텐츠이기도 하고, 이런 만화에 눈을 뜬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성에 대해서. 이 만화를 비롯해서. 한컴타자 연습은 이게 너무 장기간이야.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수업에 꼭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변태 같은 애들은 그 이제 쉬는 시간에 컴퓨터실 도착하면 막 미리 컴퓨터 몇 분 할 수 있잖아요. 그때도 이거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이게 재밌으니까. 에? 이 긴글 연습, 산성비, 막 컨텐츠 이름도 기억나. 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사진으로 나와 있는 거 522타인데 굉장히 빠른 겁니다. 이거 한 100타 후반만 나와도 평균 정도예요, 진짜. 저는 손이 느린 편이라 한 200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거 왼쪽으로 갈게요. 자, 플러버 대 종이뽑기. 플러버의 그 화학 냄새가 아직도 기억에 남고. 근데 종이뽑기의 그 롱런을 이길 수 있나? 종이뽑기는 엄청나게 롱런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서로 윈윈이야. 그 소비자도 윈윈, 그 가격 대비 괜찮은 걸 받을 수 있다는 그 재미. 그런 가챠 시스템의 재미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문방구 주인 같은 경우는 재고 처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윈윈인 시스템이지 않나, 종이뽑기는. 그리고 플러버는 사실 좀 누리는 애들만 누렸어요. 그래서 종이뽑기. 자, 8강 마지막 매치, 미니게임 천국 대 삼거리 캔디인데, 사실 이게 미니게임 천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부터 즐겼거든요. 임팩트가 굉장히 있었지. 근데 이게 친구들이랑 같이 하기는 약간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시절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그때 핸드폰이 잘 보급됐을 때부터는 이제 미니게임 천국 4 막 이렇게 나왔을 때, 혹은 놈 막 이런 거 나왔을 때인데, 이 미니게임 천국에 막 너구리 캐릭터 있고 다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 삼거리 캔디의 이 그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 칼라폰이 나오기 전 시대의 그 몽글몽글함을 이기기가 좀 미니게임 천국이 좀 아쉽지 않나. 그래서 삼거리 캔디. 자, 4강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이거는 제가 장담하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 한 10등 안에 있습니다. 이거 추억 월드컵에. 삼거리 캔디도 강자인데, 왜냐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는 우리 어린 시절에 컨텐츠 보고예요. 그러니까 만화 컨텐츠도 있지, 역사 공부도 할 수 있지, 그리고 뭐 성에 눈을 뜬 친구도 있지, 그 트로이 전쟁 때 그 폭발시키는 그 컨텐츠로서 클라이막스죠. 그런 서사 구조까지. 예, 너무 완벽한 서사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삼거리 캔디도 강자긴 한데, 사실 이게 만약에 문방구에서 원탑 불량식품이면 제가 그걸 고르겠는데, 사실 삼거리 캔디는 원탑까지는 아니었어요. 막 아폴로 이런 게 원탑이지. 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 이거는 사실은 이제 동네마다 다를 것 같은데, 종이뽑기 같은 경우는 저희 동네는 되게 흥했었거든요. 근데 이 한컴타자 연습이 너무 누적치가 길지 않아요? 초등학교 막 2학년 이럴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막 이럴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하는데, 고3 때는 아니고 고2 때까지는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한컴타자 연습이 길이도 더 길고 이 컨텐츠도 재밌고, 종이뽑기는 가챠 시스템 몇 번 경험하다가 안 하게 돼. 그래서 한컴타자 연습. 쟁쟁한 친구들 만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임팩트는 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너무 컨텐츠도 많고, 사실 왼쪽이 더 대중적으로 더 많이 알려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 경험상 그리스 로마 신화는
집에 가면 놀러 가면 없는 애들이 없었어. 그리고 독서실에서 제일 베스트셀러, 그러니까 독서실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제일 잘 팔리는, 제일 대여가 많이 되는 만화책. 예, 그리스 로마 신화죠. 근데 탐컴타자 연습은 사실 재미가 100%를, 그러니까 100%의 재미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수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자는 결국 그리스 로마 신화가 됐고요. 랭킹 한번 보고 가죠. 이거는 좀 다른 게 뭐가 컵떡볶이 MP3 싸이월드 버디버디 미쳤네. 여러분 제가 장담했죠? 그리스 로마 신화 상위 10등 안에 든다고. 그리고 제가 32강에 했던 것 중에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대중성을 가지고 있는 스트리머다 증명했죠.